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국제 군사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과 캐나다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 한 국방 고위 관계자는 믿을 수 없는 증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암이에요. 저는 캐나다 국방부에서 전략기획실 차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요. 꽤나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국방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예측은 종종 빗나가곤 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며칠 전 저는 국방부 장관 데이빗의 호출을 받았어요. 장관 집무실은 언제나처럼 짙은 나무향과 가죽 냄새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어요. 그 분위기는 마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전장의 막사 같았죠. 데이빗 장관은 최근 국제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약진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마치 조용하던 호수에 큰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그 파장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 사이에 퍼져나가 미묘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장관은 저에게 한국의 군사력,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 수준을 극비리에 조사하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어요. 마치 탐험가에게 미지의 지도를 건네며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라는 지시와 같았죠.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임무가 달갑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놓인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독수리 아래 작은 새와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저는 한국의 자체 기술력은 미미하며 미국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군사력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마치 꺾고지한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군의 역할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작은 심벌즈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죠. 이러한 저의 인식은 오랜 경험과 보고서, 그리고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접했고 한국군 훈련 참관, 합동 군사 훈련 등을 통해 한국군의 현실을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만을 본 것과 같았어요. 장관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었어요.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과연 이 임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 비행사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고 예상 밖이었죠. 제가 기존에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낡은 흑백 사진만 보다가 갑자기 화려한 컬러 영화를 보는 듯한 충격이었죠.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최첨단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긴 줄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투명한 유리벽을 통과하듯 빠르고 간편하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죠. 마치 미래 도시의 관문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고향인 캐나다의 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편리했죠. 공항 곳곳을 누비는 안내 로봇들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스스로 움직이며 길을 안내하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저는 호기심에 로봇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로봇은 막힘없이,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답변을 제공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저를 맞이하기 위해 나온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부장 서준 소장은 예상외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자신감과 여유로 가득 차 있었죠.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의 절도 있는 모습과 노련한 외교관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듯 했어요. 저는 그의 첫인상에서 왠지 모를 압도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서준 소장과 다시 마주 앉았어요. 회의실은 웅장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마치 첨단 기술 연구소와 전통적인 군사시설을 융합해 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서준 소장은 3D 홀로그램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죠. K9 자주포, KF-21 보람의 전투기, 현무5 탄도미사일, 그리고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까지. 저는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꿈꿔왔던 미래 세계가 현실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특히 K9 자주포가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제가 알기로 K9 자주포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였고 저는 그 성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듯한 놀라움이었죠. KF-21 보람의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준 소장은 KF-21이 미국의 F-35에 필적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서준 소장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마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는 듯한 자신감이었어요.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로봇 군단이 현실에 나타난 듯 했죠. 서준 소장은 이 기술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한 무기, 제조국을 넘어 미래 전쟁을 주도할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서준 소장은 브리핑을 마치며 저에게 한국의 군사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확신이 가득했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어쩌면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는 듯한 허탈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마주한 탐험가의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한국에서의 일정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어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죠. 제가 알던 한국과 현실의 한국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어요. 그 간극은 저의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보 헨리와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헨리는 평소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진 인물로 저는 그의 의견을 신뢰했어요. 마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해줄 전문가를 찾는 심정이었죠. 헨리는 워싱턴 DC의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 있었고 저는 서울의 한 호텔방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그와 연결되었어요. 화면 속 헨리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그의 배경에는 펜타곤 특유의 긴장감과 분주함이 느껴졌죠. 마치 전쟁 상황실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헨리에게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보고하듯 저는 숨 가쁘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헨리는 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간혹 미간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그 역시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마치 노련한 포커 플레이어처럼 그의 속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죠. 저의 긴 보고가 끝나자
헨리는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신중하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어요. 그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마치 잠자고 있던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충격이었죠. 헨리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미국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에 한국의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마치 현실과 영화가 뒤섞인 듯한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죠. 헨리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 특히 AI와 사이버전 분야의 발전은 놀라운 수준이며 미국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마치 체스판에서 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헨리는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적 역량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마치 거대한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추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었죠. 그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헨리와의 화상회의는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죠.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 제가 굳게 믿고 있던 힘의 균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나의 무지와 편견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저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죠. 한국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마치 미래 세계로 통하는 비밀문을 열고 들어가는 듯한 설렘과 긴장감이 저를 감쌌죠. 연구소는 한국 국방기술 개발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마치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스타크 산업의 연구소를 연상시키는 곳이었죠.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저를 맞이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었죠.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거대한 실험실과 연구 공간들을 마주했어요. 마치 거대한 벌집 속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책임연구원 지수를 만났어요. 지수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어요. 마치 과학 선생님과 군사 전문가의 면모를 동시에 지닌 듯했죠.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미래 군사기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마치 미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경험이었죠. 지수는 먼저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스크린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 로봇들이 등장했어요.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T-800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탱크, 전투기, 잠수함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 무기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지수는 이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협력하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미래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지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스크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어 대기권을 돌파하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마치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지수는 이 미사일이 현존하는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억지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지수는 양자 레이더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양자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했어요. 마치 투명 망토를 입은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는 마법의 눈과 같은 기술이었죠. 지수는 이 기술이 미래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수는 브리핑을 마치며 저에게 덧붙였어요. 그녀가 보여준 기술들은 이미 실전 배치되었거나 곧 배치될 예정이며 극비리에 개발 중인 기술들은 더욱 혁신적이라고 말했죠. 마치 마법사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마법 도구를 살짝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한 기술 모방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마치 연금술사가 새로운 물질을 창조해내듯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죠. 연구소 방문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영감을 안겨주었어요. 마치 미래 세계를 미리 엿보고 온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으며 앞으로 세계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마치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듯한 벅찬 감동이었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치 긴 꿈을 꾸고 깨어난 듯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끊임없이 재생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과거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듯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경받아 마땅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저는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발전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특히 한국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사회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가 움직이면 다른 톱니바퀴들도 함께 돌아가듯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죠.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마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가 자신의 발견을 세상에 알리듯 저는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다줄 엄청난 기회를 캐나다 정부에 알리고 싶었어요. 더 이상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한국의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아름다운 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초로 여기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우리는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과의 협력은 캐나다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죠.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처럼 한국은 캐나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다시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누듯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한국에서 얻은 경험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 저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마치 항해를 마치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처럼 저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데이빗 장관에게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어요. 마치 탐험가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 왕에게 보고하듯 저는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죠. 장관 집무실은 여전히 짙은 나무향과 가죽 냄새가 났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력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마치 영화 감독이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듯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K9 자주포, KF-21 보람의 전투기, 현무5 탄도미사일,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양자 레이더 등 한국의 놀라운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열정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또한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세계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보석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캐나다 정부에 알리고 싶었죠. 데이빗 장관은 저의 보고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진지했지만 간혹 눈을 크게 뜨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그 역시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마치 노련한 지휘관이 새로운 작전 계획을 검토하듯 장관은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저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캐나다에 가져다줄 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기술을 도입하면 캐나다군의 전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마치 건축가가 새로운 건물의 설계도를 설명하듯 저는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다줄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데이빗 장관은 저의 보고를 모두 듣고 난 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어요.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선원처럼 저는 안도감과 희망을 느꼈죠. 장관은 또한 저에게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마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군인처럼 저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죠.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듯 한국과의 협력은 캐나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저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다시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누듯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한국에서 얻은 경험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 저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배의 선장처럼 저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어요. 한국은 저에게 가능성의 땅,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동반자로 다가왔고 저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국방부 차관 리암 씨가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리암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요. 처음 리암 씨는 한국의 군사력을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수준으로만 생각했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경험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닫혀있던 책을 펼쳐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한 것처럼 리암 씨는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감탄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지요. 특히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극초 음속 미사일, 양자 레이더 등 한국의 첨단 기술들은 리암 씨에게 미래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한국의 기술력은 리암 씨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요.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리암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물 안개구리처럼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직 펼쳐보지 않은 책처럼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오늘 리암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